관광 인프라를 점검하기 위해 여수와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높은 의료 수준과 뛰어난 자연 경관 등 지역 여건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전남대와 구 여수대 통합 당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통합 실패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은 물론 전남대가 제시한 통합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하나의 연구원으로 통합된 광주 전남연구원 박성수 원장을 만나봤습니다. 광주 전남의 상생과 미래 비전의 방향을 제시할 연구원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여수시가 사회복지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올해 전체 시 예산의 35%가 노인, 청소년 지원 사업과 아동교육복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등에 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와 순천 지역의 의료관광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 러시아 의사들이 방문했습니다. 지역의 높은 의료 수준과 뛰어난 자연 경관을 둘러보고 맞춤형 의료 관광지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피부 성형과 의사들이 여수를 찾았습니다. 인공관절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질환의 높은 의료 수준을 보이고 있는 애양병원을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환자가 찾고 있는 애양병원의 진료 실태를 꼼꼼히 돌아본 뒤 러시아인들의 치료 병원으로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특히 높은 의료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 병원의 치료 비용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의사들은 애양병원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병원 측에 러시아 환자들의 진료를 의뢰하고 상호 학술 교류에도 적극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병원을 둘러본 뒤 지역 관광지도 찾아 치료와 휴양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И люди в России тоже работают очень много. И я знаю, что даже те, у кого есть бизнес, и те, кто могут много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они всегда ищут самые лучшие места. Мы приглашаем вас сюда, в эту клинику, где очень красиво, тепло, уютно, высокий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всех врачей. 지역 병원은 이번 러시아 의사들의 방문을 반기고 외국인들의 의료 관광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의료 관광 수준이면은 그것도 한번 이렇게 개척해보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고 이분들하고 서로 교류가 잘 되나 하는 것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대도시 못지않은 지역만의 차별화된 의료병원과 천혜의 관광지를 접목시킨 의료 관광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대와 구 여수대 통합 당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전남대와 정부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위상회복추진위원회는 오늘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합 양해각서가 지켜지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이행 계획을 밝히고 통합지원금 295억 원의 정확한 사용처를 공개할 것을 전남대 측에 요구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또 대학 통합 실패에 대해 교육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전남대가 주장하고 있는 통합 효과가 타당한지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순천에서 발생한 아동 인질극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시 경찰서장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질극을 벌인 피의자 검거 후 언론 브리핑에서 당시 순천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피의자를 내연 관계라고 밝혔다며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당시 경찰의 브리핑과 보도자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당시 순천서장을 징계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으로 나눠져 있던 발전연구원이 하나의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합쳐졌습니다. 최근 제2대 원장으로 박성수 전남대 교수가 임명됐는데요. 오늘 데스크 인터뷰에서 박성수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와 전남으로 나눠져 있던 연구원을 하나로 합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관련된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광주 전남 연구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시도민이 사랑하는 광전남 연구원은 광주와 전남의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광주남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하나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눠져 있던 연구원을 하나로 합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원장으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시겠지만 올해 지금 2016년 또 2년 지나면 2018년이 전라도 1000년입니다. 그래서 원래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원래는 같이 그 통합됐던 연구원이 분리된 과정에서 각자 시도의 경쟁력을 키우려고 애를 썼지만 상생하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함께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맡고 보니까 그 작년에 9월 달에 이제 연구원이 통합이 되면서 서로 그 상생하기 위한 18개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제 말고도 실제 추가로 우리 그 광주와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과제도 새로운 아젠다를 좀 발굴하고 해야 될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보니까 너무 분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연구원이 새로운 정책을 좀 이끌어가기보다는 각 지자체의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동안에 우리 연구원이 현재 제가 와보니까 우수한 인적 자원이지만은 좀 분야별로 충원도 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도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우리가 서포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20년 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우리 연구원에서 뭐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끌고 가는 그런 연구원으로 거듭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연구원을 경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구원이 바라보는 우리 전남 동부 지역의 발전 과제는 무엇인지요? 제가 여수에 왔으니까 우리 동부 지역 고민을 좀 하고 왔습니다. 국내 총 생산의 지역 총 생산 60% 이상이 바로 우리 서부보다는 동부에가 지금 집중이 되어 있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광양만권 자유국 청정을 좀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육촌 산단의 현안도 좀 같이 고민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사님이 늘상 요새 여수를 얘기하실 때는 1,400만의 그런 관광객이 들어오는 청년이 있는 그런 여수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태 해양 관광을 좀 차별적으로 좀 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의 대안도 마련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수 광주 전남 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나주 혁신도시 내 임시청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직무 분석 등을 통해 연구원 조직도 소폭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통합된 것은 지난해 4월. 하지만 광주와 전남에서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실질적인 통합 효과는 없었습니다. 연구도 각각 이루어져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주 혁신도시에 통합청사가 건립되기까지는 아직도 2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은 분산된 연구원 체제를 한시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건물을 임대해 임시청사로 쓰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7년 조직이 분리된 이후 직원들의 이질감이 커 서둘러 물리적 통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두 지붕 한 가족의 신세를 면하려면 혁신도시에 들어가가지고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우리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조직도 소폭 바뀝니다. 연구원 통합 이후 현재 조직은 상생전략과 창의경제 등 5개 연구부서와 기획경영실 1개 사무부서로 구성됐습니다. 연구원은 조직 슬림화를 목표로 일부 연구부서 재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 연구원 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서 큰 틀은 유지한 채 소폭의 조직 재편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수 신임원장은 올 상반기 안에 광주 전남 상생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시가 올해 사회복지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복지 예산으로 전체 시 예산의 35%에 해당하는 2,65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5억 원 늘어난 것으로 노인 청소년 지원 사업에 1,049억 원이 편성돼 가장 많았고, 아동교육복지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이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여수시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복지 예산을 늘렸다며 이번 예산 증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계약직 채용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양시 전 고위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광양시 전 고위공무원 황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당시 이성웅 전 광양시장의 선거 캠프에 돈을 전달한 혐의는 유죄라고 봤지만 계약직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거취를 고민하던 더민주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탈당했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의 탈당으로 전남의 정치 기상은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최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탈당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창당한 당을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떠난다. 분열된 야권을 통합하고 우리 모두 승리하기 위해 잠시 당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당을 바꿀 힘이 부족해 당을 떠나지만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야권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방울은 물결이 되고 강은 바다에서 만난다는 믿음을 아침판으로 삼아 가겠습니다. 분열하면 패배하고 통합 단결하면 승리합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움직일 것으로 보였던 이윤석 의원은 당에 남아 야권 승리의 길을 찾겠다는 입장이고 이계호, 김영록 의원 등도 잔류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의 야권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두 축으로 천정배, 박주선, 박준영, 김민석 등 군소신당 세력과 무소속 박지원 의원으로 나눠졌습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과 신당 세력은 통합이나 연대를 꾀하지 않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양당 체제의 기득권을 깨야 한국 정치가 달라진다는 시각이어서 당분간 호남 정치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축으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새누리당이 틈새를 파고드는 형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순천시가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3월 말 서면 동산 학구 지역 상수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농촌 6개 지구에 대해 41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돗물 공급 기반 시설을 구축합니다. 순천시는 농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올해 85%, 오는 2019년 88%까지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은 사업 구간 87km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36.3km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중장비에 깔려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5분쯤 여수시 웅천동의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51살 노모 씨가 후진하던 굴삭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굴삭기 운전자가 후진을 하다 노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고소동 한신아파트 주민 129만 9천 원, 순천시 해룡면 신원 아르시스 아파트 19리 20리 주민 95만 7천 원, 광양시 금호동 목련빌라 1동에서 21동 2통 주민 68만 1천 원, 순천시 해룡면 상삼 3리 주민 41만 원, 광양시 금호동 목련연립 1동에서 18통 6통 주민 40만 8천 원, 여수시 율촌면 광안마을 주민 28만 원, 순천 한가람 회장 구동안 20만 원, 여수시 여천동 10통 화산마을 주민 20만 원, 화정면 규포마을 주민 20만 원, 백야마을 주민 15만 원, 여수시 화정면 적금마을 주민 15만 원, 하화마을 주민 11만 원, 남면 학동마을 주민 11만 5천 원, 모하마을 주민 10만 원, 덕충동 5통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오늘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노동개혁과 관련된 양대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단체가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동의 없이 정부가 노동계약을 위한 양대 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원천 무효라며 직권을 남용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노동단체는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참사에 불과하다며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총파업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노동계약 철회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양성평등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지역사회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양성평등 기반 강화를 위해 장숙희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특위를 구성했습니다.